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8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 시간에 이거를 배웠죠. 그죠? 지적 공부의 등록상을 배우고 있어요. 등을 배우는데 이 도면은 시험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도면은 한 번 더 기본서를 보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럼 87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번에 축척이 나오죠. 그죠? 축척. 이때 동그라미 1번에는 지적도, 동그라미 2번에는 임야도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의 1은 빼고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지적도에서는 이 7개를 다 사용해요. 그러나 임야도에서는 3000과 6000입니다. 그래서 갈로 열고 이번에 축척의 첫째 줄에 보면 지적도는 7종, 임야도는 2종 이렇게 놨죠. 요게 29의 지문에 있잖아요. 그렇게 띄웠었어요. 지적도는 7종, 임야도는 2종.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갈로 열고 3번에 보면은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 이래 나오죠. 첫째 줄에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에 관리한 표현의 지번부 요령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를 작성하여 자 밑줄을 그어봅니다. 갖춰둘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에 낸다면 갖춰둬야 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둘 수 있다. 즉 필요적이냐 임의적이냐 이걸 푸는 요령은 지금까지 지적 공부를 배울 때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는 지적 공부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는 지적 공부가 아니니까 구청에 비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의 맨 아래를 보세요. 맨 아래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도면에 등록되는 경계선의 폭 이래 놓죠. 이것도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의 폭은 0.1, 행정구역은 0.4, 기준점은 0.2, 동리는 0.2 이래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도면이 있어요. 그럴 때, 자, 이렇게 경계가 있다고 칩시다. 요게 만약에 행정구역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시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있다, 서초구가 있다. 그러면 강남구와 서초구에 경계가 있겠죠. 요 선의 굵기, 선의 진하기입니다. 진하게. 요게 0.4다 이 말.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삼성동이다. 여기는 논현동이다. 요게 동리잖아요. 동리. 이 동리. 자, 우리가 시군구의 선의 굵기와 동리의 선의 굵기는 달라야 되겠죠. 동리는 0.2가 되는데 0.2.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100번지다, 여기가 101번지다, 이 말. 그럼 요거는 개인과 개인 땅이잖아요. 그죠? 요 경계죠. 요거는 0.1. 자,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지적 기준점은 도면에 어디에 설치되는 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표시가 나온다. 요게 지적 삼각점입니다. 그러면 요 선의 굵기 있죠. 요게 0.2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한 암기니까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이제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91페이지를 갑니다. 91페이지. 자, 5번에 보면은 경계점 자배등록부 요래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먼저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경계점 자배등록부 이래 있죠. 이때 모든 토지는 대장과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특수지역에만 있다. 이 말. 그러면 특수지역에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20%만 가지고 있어요. 퍼센트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20%의 토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20%의 토지가 어디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에 91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이번에 비치 대상의 동그라미 1. 자, 둘째 줄에 기역입니다. 기역 밑줄을 껐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와요 지적 확정 청량.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을 지적 확정
확정 청량. 그다음에 니은이죠. 니은 밑줄을 긋습니다. 축척 변경.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과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에 경계점 좌표번호를 비치한다. 고래 기억하면 됩니다. 한 장을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옆에다가 별표 하나를 하세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이게 1순위입니다. 1순위.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경계점 좌표번호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다가 줄을 꺼세요. 자, 위에다가 임야도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결론은 경계점 좌표번호는 지적도에서 사용하지 임야도에서는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도를 임야도로 고치면 X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끝에 이걸 앞에 이라면 안 됩니다.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찾았죠? 자, 좌표에다가 줄을 꺼세요. 좌표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어.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을 줄 꺼세요. 줄 껐고 저랍니다. 좌표로 청량.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90페이지 도면을 가보세요. 90페이지로 가세요. 90페이지. 맨 아래 도면 있죠? 맨 아래 도면에 보면은, 자, 제가 요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에 삼성동 지적도, 이렇게가 좌표, 요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자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경계점 좌표번호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마다 없어. 그러면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는 것은 좌표로 청량한다 이 말. 그러면 결론을 지으면 청량은 도면으로 합니다. 그러나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청량은 도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좌표로 청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마다 없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90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맨 아래에 도면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나오죠. 그거는 좌표로 청량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의 글자가 시험에 1순위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 문구를 꼭 기억해 두세요. 세 글자로 딱 줄입니다. 지적도라고 해야지 임야도라고 하면은 X. 끝에냐 앞에냐 할 때 끝에라고 해야지 앞에 하면 X.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해야지 있음이라고 하면은 X. 그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경계점 좌표번호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토지의 경계 지표상의 보고는 둘째 줄입니다. 둘째 줄에 밑줄을 긋습니다. 좌표. 하고 청량 방법은 밑줄을 긋습니다. 경위의 청량. 그래서 경계점 좌표번호를 비치한 데에서 모든 것은 좌표로 합니다. 도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좌표로 하고 청량 방법은 평판 청량이냐 경위의 청량이냐 경위의 청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동그라미 4번 5번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4번을 묶으세요. 4번으로 갑니다. 경계점 좌표번호는 토지의 좌표만을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 면적 지목을 알 수 없으므로 밑줄 긋습니다. 토지 대장. 함께 작성하여 비치한다. 그럼 5번으로 갑니다. 경계점 좌표번호에 동된 좌표만으로 토지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안내도 역할을 하는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도. 함께 비치한다. 그래서 앞 시간에 배울 때 뭐를 배웠냐면 경계점 좌표번호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토지 대장,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 그러면 세 가지로 딱 해봅시다. 토지 대장과 지적도는 같이 있습니다. 임야 대장과 임야도는 같이 있습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와 토지 대장과 지적도는 같이 있습니다. 고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93페이지 가면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시험에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할 거냐 할 때 이렇게 출제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보세요. 큰 타이틀로 있잖아요. 지적 공부 복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래. 그러면 첫 번째 의의가 나와요. 두 번째는 자료가 나와요. 세 번째는 절차가 나와요.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의의를 갖고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두 번이나 정답으로 만들었어요. 뜻을 먼저 이야기해 보면은 복구라는 말은 자, 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면이 전부 다 불타버렸다.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전부 다 날아가 버렸다. 이런 걸 법률 용어로 말하면은 지적 공부가 분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다. 이걸 새로 만드는 게 지적 공부 복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는 이겁니다. 지적 공부 복구는 직권을 합니다. 직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해결해 볼게요. 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면이 불타버렸는데, 맞죠? 그럼 대장도면이 불타버렸다는 거는 토지를 나타내는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공무원이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느냐? 하루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왜? 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장이 불타버리고 없다면 세금을 부과할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권은. 그러면 시험에 놓은 걸 풀이해 볼게요. 지적소관청 지적서구에 보관된 지적공부가 분실된 경우,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X죠. 신청사항이 아니에요. 직권을 한다. 자, 두 번째 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적공부가 분실, 멸실, 훼손된 경우 이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구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적소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는 말 자체가 없죠. 그죠?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는 말은 존재하지만 국장에게 승인받는다는 말은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 복구는 직권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자료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책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93페이지 보세요. 93페이지에 제일 밑에 의에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 껐습니다. 지적소관청 셋째 줄 끝에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밑에다가 직권이라고 썼어요. 직권. 통과.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면 복구 자료가 있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복구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다 이러면.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죠. 토지의 표시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정리할 때 이랍니다.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공부가 분실됐어요. 멸실됐어요.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새로 만들 때 토지의 표시는 뭘 보고 새로 만들고 소유자는 뭘 보고 새로 만드느냐. 이걸 자료는 우리는 절차법이잖아요. 절차법이니까 신청을 할 때 자료는 서류는 뭘 가져오라 이런 건 법에다가 명문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는 7개입니다.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2개입니다. 2개.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판결서입니다. 여기에 등기부입니다. 여기에 판결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여러분들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2개죠. 그럼 지적공부 분실됐다면 등기부 보고 새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 토지의 표시 나오잖아요. 등기부에 소유자 나오잖아요. 그럼 결론은 지적공부 분실됐다면 등기부 보고 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판결서 공부할 필요가 없죠.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등기와 지적은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 판결서 가져오라 이 말. 다른 표현으로 말해보면 보세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2개예요. 그러면 구청에 불이 나가 지적공부 분실됐거든. 그럼 등기부 보고 새로 만들면 돼.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 등기소도 폭격을 당해버렸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서로 소유자라고 덤벼들 수 있다. 그럴 때 소송 걸어서 판결서 가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이런 거예요. 답이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들 때 이런 말을 쓰죠. 3월 1일은 3일절이다. 이런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이런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판결서는 이유야 불문하고 전부 다 오다.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소송 걸어서 판결서 가져라. 그럼 이거는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게 있거든. 그 남아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자, 책으로 가볼게요. 책에 가볼게요. 94페이지 가보세요. 94페이지에 큰 2번에 복구 자료 있죠? 동그라미, 자, 소유권입니다. 1, 2번이죠. 자, 토지의 표시입니다. 1, 2번을 묶으세요. 소유자의 1, 2번과 토지의 표시의 1, 2번은 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토지의 7번에 멸실 훼손될 걸 대비하여 복제해둔 지적공부 복제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세요. 복제. 그거 다 벌써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느냐. 오늘날의 대다수 장부들은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날아갈 수 있죠. 그 날아갈 걸 대비해서 미리 복제를 다 해놓는 겁니다. 그럼 그 복제는 자료 갖고 복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 세 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상식으로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4개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래 나와 있죠. 지적 공부 등본이 있죠. 청량 결과도가 있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죠. 결의서.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증명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해하면서 암기해 볼게요. 지도공부 등본이죠. 여러분들 우리 집에 대장도면 한두 통 발급받아놓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2개는 제가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할게요. 요 부동산 종합 증명서죠. 부동산 종합 증명서. 제가 예들 때 항상 이렇게 예를 들죠. 제가 만약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졸업했던 학교에 가서 졸업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어요. 졸업증명서 집에 가지고 있어. 근데 경기고등학교에 불이 나가 학사자료가 전부 다 불타버렸다 이 말.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과거에 졸업증명서 발급받는 거 있죠. 그걸 들고 가서 요거 학교에서 발급해 둔 증명서 맞죠? 그럼 제가 이 학교에 졸업한 게 맞죠?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청에서 각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종합증명서다. 그 종합증명서가 복구자료가 될 수마다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요 4개 됐죠. 요 2개는 이제 설명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94페이지를 가세요. 94페이지에 보면 이제 복구 절차가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되어져 있거든. 그럼 요렇게 해볼게요. 복구, 자료,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서, 자료, 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돼 있죠. 복구, 청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청량이죠. 그럼 여기서 토지, 경계, 면적,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시입니다. 개시. 그 다음에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예요. 여러분, 이 절차는 책에 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래 봅시다. 강남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민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날아갔어요.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새로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서를 작성하고 자료도를 작성해요. 여러분들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이죠. 대장은 문자로 되어 있어요. 도면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장의 자료를 정리한 게 조사서,
도면에 자료를 정리한 게 자료도. 그래가 자료가 있다면 복구하면 끝입니다. 없다면 청량을 통해서 다시 다 만들어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달라지죠. 경계 면적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러면 주민들은 게시된 내용 보고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게시된 내용을 보니까 과거보다 면적이 늘어났다? 그럼 쌌다 마우스 하면 되죠. 면적이 줄어들었다? 두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의 신청이잖아요. 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정리합니다. 경계 면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달라졌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요걸 신청으로 바로잡느냐 직권으로 바로잡느냐 요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지적에서는 경계 면적이 달라지면 이해관계는 있어요. 이해관계는 있다면 직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시기간은 그냥 날짜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되죠. 개시기간은 15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개시된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의제기는 개시기간 내 지적 소관청에다가 이의제기하면 된다. 고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 연결을 시킬게요. 정답입니다.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은 청량 결과도가 있잖아요.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달라지죠. 꼭 기억합니다. 경계 면적이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이고, 토지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여기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복구 자료는 지금까지 기출 문제 2번이 났어요. 저는 항상 출제는 10년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회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20회 이전에는 과거 문제입니다. 그죠? 최근에 2번이나. 그러면 2번이 났다는 거는 2년에 한 번 난 꼴이다. 그래서 그러면 되겠죠. 그죠? 고려되면입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났다. 이러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책의 96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제일 위에 갑니다. 5번에 경계 면적 조정이죠. 첫째 줄입니다. 맨 위입니다. 복구 청량한 결과가 복구 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때, 자,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옆에다가 직권으로 조정한다 이러면 X입니다. 직권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갔어요. 6번에 가면은 셋째 줄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일 이상 개시. 6번의 셋째 줄에 15일 이상 개시. 7번으로 갑니다. 이의신청이죠. 복구하려는 토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자, 밑으로 긋습니다. 개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 개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8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요거는 이제 한 번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8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공유지 연명물은 복구되고 지적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가에서 자르세요. 자르고 앞에다가 1200분의 1이라고 썼어요. 1200분의 1.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 사업 찾았죠? 축척 변경. 여기 축척 변경 있죠? 위에다가 500분의 1이라고 썼어요. 500분의 1입니다. 500분의 1.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는 지적 도면은, 자, 이제 줄 것입니다.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냐, 하여야 한다냐, 이것만 조심하면 돼. 복구하지 아니할 수마다 있다. 그럼 이걸 하여야 한다, 필요적으로 고치면 X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그럼 강남구에 사용하는 도민의 축척은 12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민이 전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새로 만들면은 새로 만드는 게 지류공부 복구고, 복구 기간이 있겠죠. 그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 말. 그런데 요 기간 중에 요것만 침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 축척 변경을 시행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하면 500분의 1입니다. 축척 변경을 하면 5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요 토지는 1200분의 1로 복구해라 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500분의 1로 도면의 축척으로 변경될 거니까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가 지난달에 수업에 예를 들 때 이렇게 드렸죠. 다음 달 우리 집 허물고 다시 합니다. 다음 달 우리 집 도배해 도배. 우리 집 허물고 새 집을 지어요. 다음 달에 우리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요. 이번 달에 우리 집 도배하느냐 안 하냐? 아니 다음 달에 새 집 지을 건데 무슨 이번 달에 도배를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500분의 1로 도면의 축적으로 변경될 거니까 1200분의 1로 도면으로 복구하지 마라.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7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97페이지 가면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어요. 최근에 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잖아요.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은 제가 이렇게 출발해 볼게요. 보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요래 되었죠. 그럼 첫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등록 사항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열람 발급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정이 있다. 요렇게가 푸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땅을 사고 팝니다. 그러면 땅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요. 소유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소유자를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두 번째, 땅을 사고 팔 때 중요한 것은 면적입니다. 면적. 그럼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세 번째, 땅을 사고 팔 때는 이 토지의 형상을 알아야 돼요. 모양을 알아야 돼요. 이 토지 주변에 도로가 어디 있는지, 하천이 어디 있는지, 마을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가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라면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발급받아 봐야 돼요.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이 토지가 혹시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구청에 가서 토지 이용 계획서를 발급받아 봐야 돼요. 이 말은 하나의 토지를 사고 팔 때 많은 장부를 발급받아 봐야 된다 이 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부 안에 다 넣겠다. 이게 종합 공부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부동산 종합 공부만 발급을 딱 받아 보면은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이 한꺼번에 다 나온다 이 말. 그러면 편리해졌다. 그럼 좀 전에 부동산 다시 지적 공부 복구할 때 복구 자료에 부동산 종합 증명서가 났죠. 그게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발급받은 증명서가 부동산 종합 증명서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발급받아 가면 된다 이 말.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뜻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학 시간에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장부죠. 장부니까 등록되는 상위 1순위로 시험 문제를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 장을, 자, 먼저 97페이지 하나 줄 꺾고 가겠어요. 97페이지의 제일 아래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옆에다가 77페이지라고 적었어요. 77페이지. 자, 줄 껐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자, 밑줄 긋지 마세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연구히 보잖아요. 부동산과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별도로 밑줄을 긋습니다. 복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운 거잖아요. 분실될 걸 대비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먹을 걸 날아갈 걸 대비해서 복제를 해놓는다. 누가 복제해 두느냐? 지적소관청이 한다. 한 장 넘기세요. 자, 2번에 가면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나오죠. 그래가 5개입니다. 5개인데 5번은 가볍게 넘기도 되죠. 왜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으세요. 3번, 4번을 묶으세요. 자, 1번, 2번입니다. 자, 1번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2번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럼 이제 3번, 4번이 키죠. 그죠? 3번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이거는 제목만 외워서는 안 돼요. 그 밑에 것까지 외워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가격만 외우면 안 됩니다. 밑에 공시지가까지 외워야 돼요.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 공시지가 이렇게 딱 외워야 돼요. 됐죠? 그래서 그럼 5번에는 옆에 보니까 이나데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등록 사항은 5개인데 1, 2, 3, 4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1번하고 2번은 틀릴 리가 없죠. 왜? 우리는 자, 요거 하나만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혹시 또 오해 살 소지가 있으니까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잖아요. 그럼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두 번째 여기 보세요. 2번에 보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라고 나오죠. 여기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는 이 글자를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토지도 포함, 건물도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지적은 토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거든. 그런데 부동산 종합 공부가 등장을 함으로써 이제 건물에 관한 것도 하나씩 포함을 시키구나 이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제목을 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열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정명서 발급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람 발급이죠. 열람 발급. 두째 줄에 갑니다. 두째 줄에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지적 소관 읍면동장.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겨야 될 부분이 있고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시도지사가 있고 시장군수 구청장. 요게 지적소관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에 읍면동리가 있어요. 읍면동리. 그럴 때 우리 지적은 항상 지적소관청에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죠. 읍면동리가 있죠. 이거는 답을 딱 합니다. 열람 발급에서만 이 용어가 나옵니다. 왜? 오늘날의 대다수의 장부들은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청으로 가야 되죠. 지금은 동사무소에서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열람 발급하면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열람 발급 이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번에 정정이에요. 자, 여기 부담스러워요. 정정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소관청은 불일치한 등록사항에 대해서 밑줄을 긋습니다.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상 정정을 동그라미 칩니다. 요청할 수 있다. 2번, 3번으로 갑니다. 3번.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 지적소관청. 밑줄을 껐어요. 지적소관청. 그 정정을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그럼 이걸 풀어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있죠.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 자본을부의 내용,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 말.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내용들은 전부 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그럼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토지 소유자 요래 되어 있죠. 지적 소관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 소관청. 그 위에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등록상 정정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애계에게 요청할 수마다 있다. 이러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놓은 걸 제가 풀이를 해볼게요. 보세요. 밑에 요것 갖고 일단 해볼게요.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오. 두 번째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X다 이 말. 여기서 정정에서는 읍면동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해 봅니다. 하나는 좌우지간 어디에서 읍면동장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거는 열람 발급에서 나오는 거지 정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는 장부를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소관청에게 이라면 O,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하면 X. 요게 하나.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요렇게 가는 거예요. 법대로 해보겠어요.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O. 두 번째입니다.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결과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러면 X입니다. 결론은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요청하는 것이 이 사람이 정정하고 이 사람한테 통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통과.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의 내용을 다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102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의 이제 마지막 파트가 등장을 했네요. 그죠? 토지 이동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자, 토지 이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102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공부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점의 출발은 이렇게 우리가 출발을 하죠.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이때 일어나죠.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를 배우느냐 하면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일단 이거 지우겠어요. 지우는데 써놓고 지우고 다시 하겠어요. 자, 제가 쭉 써놓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장부들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이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름을 올려야지. 맞죠? 자, 두 번째, 자동차를 샀어. 차량사업소에 가서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지. 그러면 어떤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가 있다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등록된 지적공부를 보고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모든 토지는 장부에다가 등록을 다 거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등록하느냐? 그거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 토지 대장에다가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전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는데 했던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냐, 변경될 수 있냐. 쉽게 해봅시다. 이게 밭입니다. 그럼 밭전자를 써서 지목이 전이죠.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죠. 맞죠? 그러면 지목이, 요 글자를 보세요. 지목이 전에서 대로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 중에 한 개라도 달라지는 거, 그걸 토지 이동이라고 부른다. 이 말. 제가 좀 전에 달라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이동은 흙을 트럭에 싣고 가는 게 토지동이 아니에요. 오케이? 흙을 지게에 지고 가는 게 토지동이 아니에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6개 중에 한 개가 달라지는 게 토지동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동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동 아니에요? 토지 등급이 달라지는 것은 토지동 아니에요? 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게 되는. 그게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따갑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장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장부. 자, 그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결의서.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요 글자가 딱 뜨면 자동으로 오는 글자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자, 요까지 해놓고 국어 시간에 답을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합니다. 제일 먼저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다가 올리는 게 등록이고,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이고, 그럼 달라졌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고, 그거를 보고 이래 고쳐야지. 이거 고치는 게 지적 정리다. 지적 정리.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살표가 이래 되는 거예요. 고친 내용을 등기소에다가 알려줘야 되고, 고친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궁극적인 출제인의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낱말만 알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토지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토지동에 이제 종류가 있는 거예요. 종류. 그래서 앞으로 자, 요렇게 되어졌죠. 그죠? 토지동의 종류예요. 그죠? 여기에서 신규 등록입니다. 등록 전환이. 그 다음에 분할이에요. 합병이에요.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등록 말소입니다. 축척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사항 정정입니다. 정정.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개편.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이에요. 지번 변경. 지적공부 복구에. 이 지적공부 복구는 앞에서 금방 배워왔어요. 미리 배워왔어요. 그 다음에 각종의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거 있죠. 13개죠. 13개. 이걸 그냥 12개입니까? 자, 이거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국어시험 외울 때 생각하고 외웁니까? 그냥 나옵니까? 그냥 나와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광인호연, 숙경, 영정순은, 철고수 이거 생각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보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행정구역의 개편, 지번 변경, 지도공부 복구, 각종의 사업 이렇게네. 그럼 요게 딱 때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랍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죠. 달라졌다면 바로 잡아야 되거든. 그럼 항상 바로 잡을 때는 두 글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잡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겁니다. 공무원. 그럼 우리는 항상 신청 아니면 직권이 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행정구역이 개편될 수 있어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쉬운 표현을 해봅시다.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럼 등기부 대장 다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걸 소유자가 신청을 하냐, 알아서 고쳐줬냐, 관공서에서 알아서 고쳐줘요. 그런 게 직권이라며, 직권. 그러면 이제 등리를 따을 때 이랍니다. 요게 딱 나와야 돼요. 토지 이동 이렇게 하면은 바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이고, 달라졌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거든. 바로 잡을 때는 두 개다 이 말이야. 하나는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래 놓는 거라.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느냐, 사업 시행자가 하느냐, 사업 시행자가 하느냐, 대위 신청하느냐, 이래는 모든 거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사업 시행자가 나왔죠. 그럼 이것도 또 답이 나와 있잖아. 왜 답이 나와 있느냐?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종류는 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도시개발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토지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해줘. 우리가 LH공사가 아파트를 짓죠. 그럼 사업시행자가 LH공사잖아요. 현대건설에서 고속도로 건설할 수 있죠. 그럼 사업시행자가 현대건설이잖아요. 알아서 다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하고 관계가 없죠. 너무 쉬운 거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위 신청이죠. 그럼 이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에서 또 4명을 명시한 겁니다. 명시. 그럼 그 4명을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 딱 4명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1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면 키를 딱 잡습니다. 이 3개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60일로 통일이 돼 있다면 통일. 이 3개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는 하나만 딱 있어요. 하나만 등록 말소만 90일이에요. 나머지 이 2개는 날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3개 있죠. 이거는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하니까 날짜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나왔죠. 사업자가 놓은 거는 전부 다 15일로 통일이 돼 있대. 그러면 날짜는 60일, 90일, 15일. 그럼 올해 시험에 여기서 바로 2개가 나온 거예요. 12문제 중에 이것만 갖고도 2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은 60일이죠. 그럼 90일로 해서 답으로 만들었어요. 등록 말소는 90일이죠. 이걸 60일로 해서 답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출제위원회 성향은 지그재그예요. 그러면 60일인데 90일로 고쳤고 90일인데 60일로 고쳤고 그게 쉬운 문제라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가볍게 맞출 수 있다.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에 5개만 익숙을 시켜갑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제 교과서는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가시냐 할 때 104페이지를 가보겠어요. 104페이지에 맨 위에 표 있죠? 그 기본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토지동의 종류 이렇게가 기본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오세요. 토지동의 신청권자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제목만 봅니다. 토지 소유자. 2번에 제목만 봅니다. 사업시행자. 3번에 대위신청 있죠? 그럼 105페이지를 갑니다. 105페이지를 가면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명이 되면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1번으로 갑시다. 공공사업 줄 거세요. 한 칸 밑에 사업시행자. 2번입니다. 국가 밑줄을 꺼세요. 지방자치단체 밑줄을 꺼세요. 그 첫째 줄 끝에 행정기관의 모르겠거든 장관이라고 하세요. 장관. 옆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쉽게 말하면 국가가 하는 거는 정합니다. 모든 거는 여러분들 국가는 부처 장관들이 있지. 그 장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가 하는 거는 서울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첫째 줄에 주택법에 따른 자 밑줄을 긋습니다. 공동주택의 부지. 한 칸 밑에 좌측입니다. 여기는 2사람입니다. 2사람.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자, 민법 제404조에 따라 밑줄을 긋습니다. 채권자. 그 단순 암기입니다.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있잖아요.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자.